핵 억지 이론은 근본적으로 핵 전쟁을 방지하고 공멸을 막아야 한다는 현실적 핵 균형 유지에 공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한 초강대국들은요, 이 핵 억지 이론을 충실히 자국의 핵 정책에 반영하였습니다. 핵 보유 국가들은 상대방이 2차 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나의 선제 공격이 아무리 완벽하다 하더라도요, 상대국의 2차 공격 능력은 생존할 것이다라고 또 믿습니다. 그리고 은밀히 숨겨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수함에 숨겨놓다든지. 그래서 이 공유된 신념, 즉 핵보유 국가들끼리 이러한 공유된 신념이 있고, 아무리 군사외교적 위기가 발생하여도 핵을 사용하지 않는 공포의 균형,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전략적 균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불안정한 혹은 불안한 안정이 유지될 것이다라고 이론은 예측합니다. 즉 핵 전쟁이 없는 상태를 핵을 보유했기 때문에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이 사실 핵 보유 국가들 간의 이 게임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것 때문에 동북아의 군비 경쟁이 심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저는 매우 더 심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기존의 동북아 군비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재래식 무기 중심이었는데 아마 이쪽에 미사일이나 핵 같은 것들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5가지 질문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한미 동맹 차원에서 사드가 배치되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지난 8년간,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기간 한미 동맹이 복원되었고도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강화된 동맹은 왜 북핵의 문제, 즉 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하는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사드를 대한민국 영토에 배치해야 한미 동맹이 더욱 강해지는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요, 우리의 국익에 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의 국익 관점에서 본다면 사드가 정말 한중 관계의 악화를 감수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무기 체계인가입니다. 기회비용에 관한 것이 네 번째입니다. 한중 관계를 포기하고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드를 배치해야 되는가는 정말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이 향후 대한민국의 이익과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야 할 시민들에게 어떠한 의미일 것이냐. 미국의 사드 배치로 주변국에게 위협으로 인식되고 경제 및 사회교류 관계에 치명타를 입을 것을 각오할 정도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없냐는 것입니다.